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시장 폐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내년도 시장을 기대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내일까지 열립니다. 자, 그 안에서 저희 신세계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채팅방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채팅방 안에서는요, 저희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에 대해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저희 방송 시간에 다루지는 못하지만요. 그 전까지의 흐름도 꼼꼼하게 지켜드리길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김장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7년도 사실상 우리나라 거래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물론 해외 선물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한산하다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런 무대인가요? 사실 내일 혹시 방송이 없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을 또 장식하네요. 2017년. 2017년 마지막 장식하는데. 네. 정말 좋은 시황으로, 요즘에 사건 이슈도 많고 지금 해외선물 시장 이슈도 많은데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그 2018년 새해를 맞이할 때 제가 정말 좋은 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요, 좋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있어야만 좋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올해 마지막 신세계 방송인데요.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무리 함께 하실 또 다른 분이죠. 김경윤 PD도 오늘 함께 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조용한 장세지만 그래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올 한 해 정리하는 의미에서 2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슈들 마무리와 함께 다음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전략과 전망까지 저희 신세계에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 마무리를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입니다. 올해 또 이분을 만나 뵙게 돼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먼저 2017년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어떻게 보면 또 부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네, 10월에 이제 인사드린 지 또 얼마 안 됐었는데 바로 2018년도를 또 새롭게 맞이할 준비로
이제 저도 유종의 미로 오늘 좀 거래량은 한산하지만요. 천천히 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을 그리고 제가 항상 준비를 할 때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꿀팁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 오늘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실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네, 소개해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날씨 잭바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진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자, 현재 구간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개장 전인 시간입니다. S&P 500 지수 어제는 결국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의 강보합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88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낙폭이 있었는데요. 어제 다시 낙폭을 조금씩 만회를 했지만 음봉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의 0.21% 강보합으로 6464.75포인트로 S&P 비교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장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0.35% 상승하면서 1.2 가격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1.20015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역시나 어제장 좀 시원스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1290달러 돌파한 이후 1294.9달러로 0.27%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돌파 이후 60달러는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9.67달러로 0.1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저희가 시세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지금 확인합니다. 자, CME 쪽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4,00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14,0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12월 18일 날에 상장된 CME 쪽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저희 서울경제TV 신세계 안에서 중계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점 구분을 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11시 지금 현재 시세 구간도 살펴드렸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어떤 뉴스를 나오고 있는지 김경영 PD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미국 쪽에서 30분 전에 나온 지표 소식입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2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24만 명을 예상했다고 하니까 예상치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내년도 전망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채 시장에서의 거품이 내년도 미증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며 이게 터지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쪽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그간 기업들이 저금리 환경을 좀 기회로 삼아서 대거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왔지만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회사들이 더는 빚을 질 수 없게 되면 주가도 떠받칠 수가 없게 된다라면서 회사차 시장의 거품이 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메르츠방크에서 지금 달러 대비해서 유로가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로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PI 쪽에서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입니다. 600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WTI는 시간외에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바클레이즈에서 내놓은 유가 분석입니다. 내년도 유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NBC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원유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인 요인에 실망할 경우에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펙에서의 그 감산합의나 베네수엘라의 생산 감소 그리고 이라크 등 좀 중동 쪽의 불안 등을 이유로 원유 재고가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 이 영향으로 6월 이후 유가가 30%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 요인이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 감산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리비아나 나이지리아의 생산량이 앞으로 10에서 20%가량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캐나다 등 가동이 중단됐던 곳에서 생산이 재개되면서 내년도 공급량이 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규제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가격대가 출렁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맞습니다. 네, 내년도에 최소 4차례 40% 혹은 그 이상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고 또 합리적인 중간 가격은 14,035달러다. 얼마나 통용될지가 관건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월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2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시간에서 좀 하락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비트코인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정부 내에서 규제 방침으로 인해서 시간당으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내년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4차례 또는 그 이상의 폭락 가능성을 염두를 한 만큼 많은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까지 뉴스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뉴스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거래량 감소 속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S&P 500입니다. 현재 구간도 역시나 횡보 구간인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달러화 조정이 지속이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은 1.2 가격대까지 돌파하는 흐름으로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상방에 대한 분석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의 유효한 전략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단기 급등에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그 이상으로의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0달러 선에서 전후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연말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60달러 돌파 시도 저희가 다시 정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0달러, 이제 130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새로운 국면인데요. 가격대 역시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골드는 60달러 돌파에 대한 여부는 크루드오일이죠.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1290달러 돌파가 된 상황에서 1300달러를 바라볼 수 있냐 여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나스닥 쪽에서는 하락 또는 상승으로 변동성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S&P 500에서는 좀 잠잠한 모습이죠. 최근 거래일의 1분 봉을 살펴보면은 일단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거의 일주일째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도 2687.75포인트로 같은 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반반 나왔어요. 좀 엇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지금 업에 대한 의견 들었죠? 네,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목을 하면서 좀 이런 그렇게 딱히 방향성이 딱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관련주와 그리고 또 유틸리티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좀 산타랠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트렌드가 이어질지 좀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리테일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 리테일주에서 좀 매출이 얼마나 잘 나왔는가에 대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신 쪽에서 이 미국 내 그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 이 세일즈가 정말 기록적이다라는 지금 소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 쪽에서 내놓은 그 집계치에 의하면 거의 이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연말까지 해서 한 8천억 달러 정도 썼을 것이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좀 많은 수치의 매출이 지금 발생을 했을 것으로 지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이런 마켓에 갈 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이슈라고 하면은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사용 허가를 위해서 이야기 중이다라는 뉴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이 나오면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좀 올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7년도에 S&P 500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좀 주가가 상승한 기업이 어딘가 하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재미삼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뭐 테크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예상외로 이 투명 교정기를 만드는 치아 교정기를 만드는 얼라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투명 치아 교정기를 만드는 네.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좀 꾸준히 좀 철제 교정기를 원래 만들어 오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착탈이 가능한 투명 교정기로 그 이제 섹터를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지금 한 해 동안 125%나 상승을 와, 했다라는 네.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작년이죠. 2016년 12월 27일에는 주당 98.71달러였는데 이제 어제장이었던 수요일장에서는 223.22달러 주당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투명 치아 교정기 회사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나라고 물어봤더니 한 데이터 리서처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기업의 성장세는 셀피 세대의 그 부상의 그 이유를 들 수가 있다. 10대 아이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셀피를 많이 업로드를 하면서 네. 이렇게 좀 교정 중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좀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는 철제 그 교정기를 보여주기가 싫어하는 뭐 그런 심리들이 생겨나기 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금 딱 맞는 투명 교정기라는 상품을 지금 잘 만들어내면서 지금 시기와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0월에 이 종목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 편입이 되면서 10% 넘게 또 급등을 하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미 좀 견실하다고 평가가 되는 종목이 메이저 시장 지표에 편입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또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어떤 종목이 S&P 500을 견인할 수 있을지 한번 내일부터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된 리테일 관련주의 상승이 좀 전망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릴 것이다. 견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그리고 특이하네요. 투명 치과 교정. 이건 좀 약간 세대 간의 좀 흐름에 맞춘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반대 의견이셨죠? 네, 해설위원님. 다운은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연말 분위기는요. 애플 관련주 대 소비 관련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 구도인데 지금 이제 뭐냐면 애플 관련주가 지금 현재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테크가 별로 안 좋은데 그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더 밀렸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게 S&P인데 S&P도 좀 흐름을 좀 같이 갈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S&P를 그냥 포커스로 맞춰서 보면은 S&P 같은 경우 에너지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잘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거래량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우들 전문으로 있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좀 시세가 좀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슈들이 다 나왔고 내년 초에 1월 효과, 물론 미국 같은 경우 1월 효과가 좀 잘 나오는 나라긴 합니다. 잘 나오긴 나라긴 한데 일단은 이런 테크 쪽에서 움직임이 일단 같이 전염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제 개편안이 12월에 끝나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이슈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이 다음 이슈를 채워줄 만한 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네. 얼마나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스터카드나 이런 애들 그 온오프라인에서 있던 그런 소비 관련주들이 막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여부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이 다 좀 반영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뒤에 지수를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건 이제 다음 주 시향 뷰인데 다음 주까지 이걸 바로
땡기기에는 조금 약간 힘이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 관련주들이 일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 관련주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미국 소비 중에 IT 소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IT 쪽의 소비들도 애플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뭐 다운그레이드나 뭐 그 밖에 대만하고 지금 미국 언론사하고 지금 한판 붙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대만에서는 지금 엄청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니다. 지금 서로 왜냐면 애플의 부품사들이 대만에 좀 많이 있죠. TSMC부터 해가지고 네네. 팍스콘부터 해가지고 다 그쪽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뭐 약간 지식게임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IT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봤을 때는 S&P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자리는 많이 없지 않나.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러니까 추세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려주면 추세대를 이탈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좀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할 수 있다. 그렇다고 S&P가 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네. S&P가 밀리기에는 아직도 22평이랑 다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P가 밀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행보 구간을 조금 거쳐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자동차 판매랑 물론 내년 초 바로 2018년 초에 바로 월 초에 자동차 판매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 할 건데 이런 지표들이 분명히 좋긴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좀 반영이 많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락 쪽에 대한 뭐 다운의 의미보다는 일단 횡보성에 대한 흐름에 좀 무게를 두면서 오늘의 다운 의견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S&P에 대해서는 뭐 나스닥과 좀 비교를 하자면은 뭐 지금 일주일째 거의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좀 지루한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 다음 시세를 위한 또 다른 뭐 움직임을 위한 좀 숨죽임이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뭐 앞서서 뭐 김경인 PD의 그 리테일 관련주에 대해서 저도 어제짝에 또 S&P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말까지는 이 랠리가 뭐 조금씩 너무 좀 지루한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 자체로도 저는 상승의 여력이 그래도 랠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연말까지는 이제 상승 쪽으로는 오늘 마감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오늘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또 여기서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거든요. 그러기에 더욱더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운을 들으셨죠? 네, 들어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서 자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120틱 차트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볼 수 있는 30분봉 차트를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입자리 구간은 쉽게 안 나오는 구간이 맞고요. 지금 네네. 또한 이제 미국 본장 개장까지는 약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일단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다운을 일단은 들은 이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당일 고점 쉽게 아직까지는 못 올리는 부분도 있고 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항상 아시아장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였을 때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본장 개장 이후에는 살짝 눌림을 크게 주든지 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과거 차트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아시아장 때 살짝 올려주고 나서 그 다음 시가 라인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많은데 지금 일단은 당일 고점 부분을 쉽게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일단은 지표 발표가 원유 제거 외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다시 한번 고점 자체를 갱신하지 못한다면은 눌림 자체로 일단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다가 아래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오늘 좀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아직은 큰 움직임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살짝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도가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30분봉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30분봉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더라도 일단은 아래쪽에서 지금 2680 라인 보고 2681 라인이죠. 이 라인 때도 좀 강한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은 지금 계속 낮춰주는 부분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일단은 좀 더 내려왔다가 만약에 상승 랠리가 더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세를 보였다가 아래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타는 모습이 보면 그때부터 매수 부위를 보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그렇게 네. 지금 하락 자체는 2681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2650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연말까지
네, 일단은 무리한 S&P 같은 경우는 무리한 대응보다도요. 일단 내년에 일단은 다시 한번 자리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또 알기 쉽게 또 S&P 500 현재 구간의 시장 분석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개장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S&P 500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망에 대한 포지션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선 매도 우위인 포지션이 조금 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방 쪽으로는 좀 열렸을 때 2681이 무너진다면 2650까지도 좀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전에 또 고가를 또 다시 또 터치를 못하는 그런 좀 더딘 흐름 속에서 매도 우위에 대한 분석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지루한 횡보장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가 의견 나눠봤으니까요.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최근에 눌려 있었던 유로 FX 1.18, 그 다음 1.19, 1.2까지 단숨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도요, 1.2가 방금 깨졌네요. 자, 1.2가 방금 깨지면서 1.199 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일봉상의 고가를 확인하시면 1.20045달러로 0.38% 강보합권이었고요. 현재는 0.33% 정도의 상승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해설위원님 업이시죠? 네. 네, 저도 업이고요. 마스터님도 지금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유로 FX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 유로 FX가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오는 게 정말 최근 일인 것 같은데 김경영 PD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외신에서 유로에 대해서 좀 상방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금주에도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지난주에 그 세제 개편안이 마침내 좀 법제화가 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뉴스에 파는 그 반응이 나오면서 좀 소멸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달러의 어떤 부스트를 이끌었냐 하고 묻는다면 그런 것도 좀 아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이라든지 세제 개편안 통과 같은 이슈를 좀 그냥 넘겼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달러가 올해만 거의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연초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좀 이렇게 친성장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의 14년의 최고치에서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네.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이런 정책을 좀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세제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달러에 조금 일정 부분의 지지는 있었지만 시장이 이 세제 개편안이 소비 심리에 금방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지금 이렇게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달러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방으로 갈 만한 여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유로를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은 달러 대비해서 유로가 지금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새해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단기 포지션을 시도하려면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런 경고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유로가 좀 1.20 그 저항선 근처까지 접근한 상황이죠. 지난 9월에도 여기 1.21까지 부딪히고 내려간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좀 그나마 볼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일 독일 쪽에서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한번 봐야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임팩트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항이 좀 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으로 유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제가 전달해드린 외신에서도 지금 올해 말까지 1.229까지 찍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치까지 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유로가 강세인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좀 유로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현재 구간 유로 FX 1.2 가격대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4%의 강보합으로 다시 좀 올라왔고 이
이전에 김경일 PD 안에서 또 외신 의견 들으셨던 분들은 여전히 외신에 대해서는 내년 전망도 유로 FX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분석 내놓고 있다는 점 안에서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달러까지에 대한 상방 의견과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또 유로가 조금 더 선전을 벌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같은 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도 유로는 상승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맞아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로가 상승이긴 한데요. 또 폭이 너무 짧아요. 지금 현재 상승할 만한 폭은. 왜냐면, 지금 드라기 총재부터 해가지고 ECB가 지금 전부 다 휴가 떠난 상태라 전부 다 지금 말이 없어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라 네. 이 상황 이제 1.2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멘트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네, 멘트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 22가 내년에 내놓을 계획이 이제 이제 문의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과연 9월까지 양적 완화 계속 이대로 프로그램 300억 유로 그대로 진행할 거냐 여부는 일단 진행한다고 했고 그런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제가 봤을 때 이 시기에 드라기 총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2019년 이후에 생각하겠다. 왜냐면 네. 미국 연준은 또 금리 올린 속도를 제한시킬 건데 네네. 우리도 굳이 빠르게 갈 필요 있냐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 필연적으로 이유는 제가 업이긴 합니다만은 그 자리가 많지 않다라고 좀 얘기 드리는 게 1.20500까지밖에 자리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게 되면 유로존이 문제가 몇 개가 생겨요. 왜냐면 첫 번째 일단 유로존 수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로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유로존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독일이 유로가 강한 게 과연 그 독일한테만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이탈리아나 다른 곳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문제가 봉합된 게 유로화가 지금 저평가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봉합되면서 이걸 즐기고 있거든요.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유로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전부 다 이제 은행들이 문제 생겼던 데들은 전부 다 이거 대출 그다음에 이탈리아 은행 간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유로화로 받았단 말이죠. 유로화로 받았는데 유로화가 강세되면 이자 비용이 더 올라가요.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거 올라가면 유로존 분명히 또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이유는 분명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탈리아 은행도 문제 생겼다. 얘네들 갖기 힘들 거다. 이게 3월에 또 만기 돌아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기 힘들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시장 균형적인 가격 면에서는 유로가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만은 유로가 저평가가 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유로존의 경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와 주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 올라와 준다면 바람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어차피 유로존 영국 제하고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너무 낮거든요.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멘트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코멘트를 한번 쏴줘서 상방 배팅하던 그 트레이더들을 아마 모살시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 드라기 총재는 충분히 강하게도 코멘트를 쏟아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하던 플레이들이 항상 그랬었고, 지금 유로 차트 보시면은 2017년 8월, 9월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코멘트를 쏟아냈을 때거든요. 더 못 올라오게 막는. 엄청나게 막 헤드앤숄더 패턴을 드라기 총재가 멘션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차트의 그 헤드앤숄더를 헤드앤숄더 패턴을 멘션으로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에 경계감이 상당하다. 그리고 아직 그 ECB의 그 은행들이 아직 남부 유럽 쪽으로 해서 아직 건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건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좀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다. 유로 강세를 그대로 냅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 자체도 사실 독일이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빨리 종료해달라. 그렇죠.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독일도 자기들 수출이 안 되면 또 태도가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출이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일 내에서도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유로가 상승은 하되 제가 그때 박스권에서 이제
20500 이 정도 1.205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시장으로는 상승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방향인데 좀 제한적인 상승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전략까지 좀 챙겨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자, 유로화에 대해서는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외신 쪽과 뭐 다수의 시장 쪽에서는 상방 쪽으로 보지만 또 시장은 그렇게 그대로 흘러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략들 좀 세부적으로 세워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나 또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1.19980달러로 또 다시 눌린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린다면은 좀 매수로 짧게 가져가시면서 접근과 그리고 1.2 이상에 대한 그런 목표가로 좀 짧게 오늘 데이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모두 만장일치 의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실지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금 유로 FX 당일 차트를 보면요. 네네. 지금 아시아장 때부터 그리고 또 강한 상승 이후에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 오늘 종목 중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을 아직까지는 쉽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류가 있는 부분이 약간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매도 어떻게 보면 위쪽 고점 부분에다 손절라인 작게 잡고 좀 역매매를 좀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지금 다시 한번 좀 큰 눌림은 있었지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들을 약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0분 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 다시 한번 좀 큰 눌림이 왔었을 때는 지금 이쪽 라인 1.19850 라인 부분에서 일단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라인들을 자체가 제가 지금 좀 선을 그어놨는데 네, 이런 라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 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안착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열어둘 때는 1.204 라인 부분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진입 자리로는 일단 현재 이평선 부근 120틱 차트 부근에서 일단은 양봉 두 개가 안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대응으로서 일단은 고점 갱신이 되는지 일단은 확인하시면서 가지고 가시고 고점 갱신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손절가 자체를 조금 짧게 바로 본절로 잡으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을 때는 네 조금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본절로서 일단 매수를 고점에서 부근에서 대응을 할 때는 비중도 줄이셔서 안전하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의할 점을 또 마스터님이 역시 마스터님이신 것 같아요. 짚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같이 유로 FX 변동성이 나올 때는 좀 투자자분들이 유의하고 또 좀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장이다라는 분석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아직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라면 정말 가격 올라갔을 때 위쪽에서 매도하고 싶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심리가 너무 다수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특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은 고점을 갱신하고 그리고 고점 갱신이 좀 확인됐을 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되 좀 짧게 손절을 잡으시고 또 목표가도 짧게 잡으시면서 좀 가져가시라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유로FX는 1.2 가격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장이 됐죠. 잠시 후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시간 리딩으로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각 35분이 지났죠.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인데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687.25포인트로 0.07%의 보합권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S&P 비교해서 조금씩 상승이 좀 돋보였는데, 일단 조금은 가격대 눌려진 상황입니다. 6462.50포인트로 0.16%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보셨죠. 1.2005달러, 10달러로 0.35%, 조금
조금씩 상승 여력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20045였는데요. 다시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맞선님과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오늘 상승세 좀 강한데요. 1296달러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 상승하면서 1,30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1,296.6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개장을 하면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02%의 약보합권이고요. 59.57까지 중반대 가격까지 좀 내려왔다는 점을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가가 59.89달러로 0.50%의 상승세였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02%의 약보합 59.58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 미국 현재 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개장이 되면서 지금 한 6분, 7분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10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고, 나스닥은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유로FX는 여전히 상승과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좀 가격대 다시 눌렸다는 점,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세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크루드오일입니다. 방금 전에 시세를 살펴드렸는데요. 크루드오일은 60달러를 코앞에 두고 다시 좀 중반대까지 가격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57달러인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김경희 PD 관망이고요. 네. 마스터님 다운이시고 저는 업이고요. 해설위원님도 역시 다운이시네요. 자, 크루드오일 지금 가격대 좀 변화하면서 엇갈린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먼저 김경희 PD 관망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뭐 시황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들어봤고요. WTI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리비아에서의 그 테러로 인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전해드렸는데 이 리비아에서의 생산량이 감산협의에서 지금 정해진 바로는 하루 100만 배럴까지만 생산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송유관이랑 여기가 터졌기 때문에 하루 100만 배럴도 지금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힘을 들여서 감산을 하지 않아도 이 감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아래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그러니까 여기 리비아 이 회사 쪽에 좀 깊이 연관된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수요일에 리비아 원유 생산량이 95만 배럴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전주에 비하면 한 12%가량 줄어든 수치고요. 네. 또 이 테러 지역이었던 에스사이더 항구에서도 이제 원유 선적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선적량 같은 경우에는 50%가량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그 송유관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에 들어갔던 그 폴티스 송유관이 지금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좀 그러니까 공급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증가한 부분이 지금 다 상쇄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슈 시간에도 전달해드렸지만 API 쪽에서 지금 크루드 재고가 600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좀 힘을 아까 전에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또 트레이더들이 중국 쪽에서의 2018년도에 수입 쿼터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 수치를 보면서 좀 가격이 상승한 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원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영향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 쪽에서 크루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게 11월에 그 월간 크루드 재고가 3%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중국 내 그 크루드 재고로 따지면 7년 내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더 많은 수입량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선물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리비아에서도 또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이를 비롯한 좀 중동에서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좀 지역적인 혼돈이 원유 가격을 좀 상방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적으로 폭파 사건에 대한
대한 부분과 앞서서 API 쪽에서는 600만 배럴이 좀 감소했다라는 재고, 이 두 이슈 간에도 좀 분석을 도와드렸고, 현재 구간 관망에 대한 의견, 외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EIA 쪽에서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는 월요일 성탄 크리스마스죠. 성탄절로 인해서 좀 밀리면서 이제 저희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주는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좀 할 수가 없지만요.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 재개되는 대로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해설위원님은 다운이시죠? 네, 네네. 일단 네. 몇 가지를 좀 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하고 잘 모르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좋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는 리비아 송유관이 폭파됐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얘기는 뭐냐, 얼마큼 폭파됐냐를 모르는 거죠. 30에서 35m 정도 폭파됐다고 해요. 근데 네? 30에서 35m 정도. 네네. 30에서 35m인데 복구하는데 일주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네. 복구하는데 일주일이면 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리비아 반군이 그 원유 트레이드하고 손을 잡고 뭔가 잠깐 쇼한 것 같아요. 냄새가 나나요? 냄새가 많이 나고요. 네. 두 번째, 네. 사실 이틀 전 장대 양봉으로 올릴 때 네. 주요 이슈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로 봤을 때는 주요 이슈로 봤을 네. 때는 이거보다는 사실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내년에 이제 원유 감산합의 이행과 그리고 일단 보수 점검을 위해서 좀 2월부로 원유 수출량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오른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리비아 송유관이 어마어마하게 뭐 일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포티스 송유관도 지금 이미 재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차질 이슈는 딱히 그렇게 설득력이 좀 없다. 이유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상당히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기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단 아랍에미리트가 뜬금포로 갑자기 보수 정비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유가가 좀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네네. 좀 도와줘. 좀 한마디 좀 해줄래? 좀 이렇게 이때가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유가를 좀 올리면서 좀 지금 현재 이 감산하면서 감산폭이 계속 이제 점점 우리가 감산을 하면서 조금 이익을 뺏기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우디가 요즘에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우디가 무슨 도시 짓고 있다 그래요. 지금 사우디 그 살만이 왕세자 살만이 그 지금 UAE에 꽂혔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보면서 내가 저런 거를 내가 사우디에서 꼭 만들겠다. 돈을 엄청나게 때려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지금. 사우디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왕세자들 전부 다 잡아놓고 지금 재산 다 몰수시키고 그 돈으로 이거 짓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 돈을 짓고 싶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하다. 다분하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다분한 의도는 제가 볼 때 깨지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리비아 송유관은 30에서 35m 파괴되는데 이거 자르고 다시 붙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물론 리비아 정세가 안 좋아서 거기까지 송유관을 빠르게 들고 가지 못해요. 빠르게 교체하면 그 사람도 생명에 담보는 해야 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좀 뭐가 안전해야지 갈 텐데 이제 그런 안전 확보하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하루면 끝났어요, 지금. 끝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차질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일주일간의 차질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재료가 좀 많이 소멸했고 포트 송유관이 제기가 되면은 이게 포트 송유관이 제기가 된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런 우려를 좀 많이 축소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 드리면 장기적인 건데, 이건 제가 얘기 드리면 다음 주 정도고요. 장기적인 건데. 유럽이 사실상 이번에 송유관이나 가스관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간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거 다 엎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관과 송유관을 다 엎어야 되는데, 이게, 2,100억 유로가 든다는데, 하나로 따지면
몇백 조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요? 네, 이거를 다 바꾸려니 유럽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 지금 천천히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오일 상방은 계속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추세적으로 오일 상방이 계속 맞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눌릴 때마다 우리가 장기 포지션 ETF 하시는 분들은 누를 네.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다. 예,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일이 뭐 상단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5달러 뭐 이렇게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변동성의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약간 차익 실현들 나오면서 장난쳤던 게 좀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쭉 내년 2018년 전망도 같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2010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18년 전망도 좀 해드리면 네. 2018년에도 오일 상승세는 조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일의 변동성 자체에서 변동성을 좀 즐기는 트레이더들이 좀 사실 비트코인에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선물 쪽으로 빠져나간 건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일은 오일이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뭐 잘 움직일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상방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좀 팩트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로 잘 알아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서울경제TV에 그 칼럼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긴 한데 네. 여기 나올 때 그 말하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같이 하는 게 사실 좋잖아요. 아, 그럼요. 칼럼 좋은 하나, 정보는 공유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거 말고도 구리도 좀 엄청난 게 있는데 아유, 그럼요. 구리 좀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구리 정말 관심이 있으셔서 천연가스와 구리는 꾸준하게 저희 쪽에 접수가 되더라고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뭐 추세는 상방 쪽으로 좀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 시 좀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현재 이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설명을 또 도와주시겠죠? 네. 네, 여전히 같은 다운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일의 경우는 일단은 좀 확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일단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요, 현재 지금 자리에서라도 매도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가 저가 라인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네. 아직까지 당일 고점과 저점까지 약 30틱 정도밖에 작은 움직임인데, 지금 손절 라인 자체는 한 7호 라인 정도 잡고 일단 네. 매도 대응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자리. 그리고 지금 고점 낮추면서 이평선 부근에서도 57에서 일단은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린 쉬운 꿀팁이라면은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매도로서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렇지만은 이제 손절 라인 자체를 59.75 라인에다 잡아주시고 7호 라인이 이제 돌파된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60분 라인을 찍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7호 라인 손절 라인 잡고 매도 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일단 전일 저가 59.33 라인까지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요즘 최근 움직임 자체가 오일의 경우 당일 진폭 100에서 120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100틱도 채 안 나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이제 한 3거래일 전이죠. 네, 12월 27일 날. 네, 2거래일 전이네요. 네. 12월 27일 날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진폭 180틱 정도까지는 나왔었는데, 상당했네요. 제가 네. 1차 구간 100에서 120틱 구간 벗어냈을 때는 160에서 180틱 구간이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네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틱 구간 넘어갔을 때는 또 이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오늘도 한번 보시면 일단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졌을 때는 전거래일 저가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다. 다만 금일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일단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없을 수 있으니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하시고,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때 대응 자리를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빠르게 좀 전달 도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도 진입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마스터님이 또 실시간 리딩 하시면서 또 여러분께서 현재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꿀팁과 가격대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 매도적 관점 유효하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59.75달러로 잡아보시고, 하방 쪽으로는 59.33달러까지 좀 목표가를 설정을 도와드렸으니까 현재 구간 매도적 관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도 다양한 이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각 구간에 지금 좀 주요로 매매 전략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마스터님 중심으로 좀 짜드렸는데요. 많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
도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꼼꼼한 전략과 함께 시청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